안녕하세요. 마음 건강 백서의 꿈결의 지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고요한 밤의 선물에 이어 오늘은 꿈속의 위로를 통해 좋은 꿈을 부르는 생각의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꿈은 우리 삶의 은밀한 동반자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꿈은 우리를 다양한 세계로 데려가 때로는 기쁨을, 때로는 두려움을, 때로는 깊은 통찰을 선사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꿈의 의미와 위로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꿈을 더 생생하게 기억한다 또는 예전과는 다른 꿈을 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나이와 경험에 따라 변화하며 인생의 각 단계에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특별한 위로와 지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꿈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마치 꿈속을 함께 여행하는 기분으로 이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꿈의 본질과 역할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꿈은 단순한 수면 중의 망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지혜가 표현되는 특별한 언어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꿈은 주로 렘 수면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우리 뇌는 각성 상태와 비슷하게 활발하게 활동하면서도 몸은 일시적으로 마비됩니다. 이런 특별한 상태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지요. 현대 신경과학자들은 꿈은 뇌가 하루 동안의 경험을 처리하고 기억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뇌는 꿈을 통해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고 감정적 경험을 처리하며 창의적인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꿈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꿈은 우리의 의식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창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꿈은 우리의 무의식에서 오는 메시지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꿈이 가진 첫 번째 역할은 정서적 조절입니다. 꿈은 우리가 낮 동안 충분히 처리하지 못한 감정들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통합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거나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에는 꿈을 통한 이러한 정서적 처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버드 의대의 수면 연구자는 꿈은 우리의 감정적 응급처치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꿈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 불안, 상실감과 같은 어려운 감정들을 안전하게 경험하고 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내면의 지혜 전달입니다. 종종 꿈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통찰이나 해결책을 가져다 줍니다. 많은 예술가, 과학자, 사상가들이 중요한 돌파구를 꿈을 통해 발견했다고 증언합니다. 음악가 베토벤은 내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 중 일부는 꿈속에서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화학자 케쿨레는 꿈에서 본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모습에서 벤젠 분자의 고리 구조를 발견했고, 인도의 수학자 라마누자는 꿈에서 복잡한 수학적 공식을 얻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역할은 자아 통합과 성장입니다. 꿈은 우리의 다양한 내면적 측면들을 통합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특히 인생의 전환기나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힐머는 꿈은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내면의 안내자라고 말했습니다. 꿈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내면의 재능과 가능성 또는 억압된 측면들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합니다. 네 번째 역할은 영적 연결과 초월적 경험입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꿈은 영적 세계와의 연결 혹은 더 깊은 의식 상태에 접근하는 통로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런 초월적 꿈 경험은 깊은 위안과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티베트의 명상 스승 타르탄 튤쿠는 꿈은 우리의 일상적 인식 너머에 있는 확장된 의식으로 가는 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꿈을 통한 지혜의 획득과 영적 성장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꿈의 패턴과 내용도 변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꿈은 종종 과거 기억의 통합, 인생의 회고, 미해결된 관계나 문제 해결 등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는 인생의 후반기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내적 통합의 과정을 반영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년학자 사라 코헨은 노년기의 꿈은 인생의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기의 꿈은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를 의미 있게 통합하고 남은 시간에 대한 지혜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꿈은 단순한 밤의 환상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 건강, 창의성, 자기이해, 영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면의 지혜입니다. 이 내면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는 꿈을 통해 더 깊은 위로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특별한 위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꿈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위안과 치유를 선사합니다. 첫 번째 위로는 상실과의 재회입니다. 꿈 속에서 우리는 종종 떠나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만남은 비록 꿈속이지만 깊은 위로와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별과 상실의 경험이 쌓여갈 때 이런 꿈의 위로는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리스의 시인 리츠는 꿈에서 만난 사랑하는 이의 손길은 깨어난 후에도 가슴에 남는다고 노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꿈에서 돌아가신 부모님, 배우자,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누거나 포옹을 한 후 깨어나서도 깊은 위로를 느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위로는 미해결 문제 해소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에서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나 문제를 꿈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고 해소합니다. 꿈은 과거의 상처, 후회의 분노를 치유하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꿈 연구자 러스티 무어는 꿈은 우리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는 밤의 병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사람과 대화하거나 하지 못했던 사과를 하거나 놓쳤던 기회를 다시 잡는 꿈을 통해 우리는 심리적 완결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로는 가능성의 확장입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다른 역할을 시도하며 상상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자아감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킵니다. 나이가 들어 신체적 활동이 제한되더라도 꿈속에서는 여전히 자유롭게 달리고, 날고, 춤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내적 활력과 가능성을 재확인시켜줍니다. 네 번째 위로는 내면의 지혜와의 대화입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종종 지혜로운 인물이나 상징적 존재를 만나 중요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들은 우리 자신의 내면의 지혜가 의인화된 형태로 귀중한 통찰과 조언을 전해줍니다. 아일랜드의 시인 예이츠는 꿈은 우리의 더 현명한 자아가 보내는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꿈속의 조언자나 안내자는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내면의 지혜에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 위로는 시간의 초월입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종종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오가며 시간의 제약을 초월한 관점을 경험합니다.
이는 특히 노년기의 삶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르웨이의 작가 욘소는 꿈에서 우리는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경험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확장된 시간 경험은 현재의 어려움을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보게 하고 일시적인 문제에 덜 압도당하도록 도와줍니다. 여섯 번째 위로는 창의적 영감입니다. 꿈은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 예술적 영감, 문제 해결의 통찰을 가져다 줍니다. 잠들기 전 고민하던 문제의 해결책이 꿈속에서 떠오르는 경험은 꽤 흔합니다. 러시아의 화학자 멘델레예프는 꿈에서 원소 주기율표의 구조를 보았고, 영국의 작가 메리 셸리는 꿈에서 프랑켄슈타인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내 소설의 많은 장면들이 꿈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위로는 영적 연결감입니다. 많은 이들이 꿈을 통해 더 큰 존재나 의식과의 연결 또는 깊은 영적 경험을 보고합니다. 이런 경험은 깊은 평화, 수용, 사랑의 감정을 가져다주며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꿈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꿈의 언어에 귀 기울이고 그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이러한 위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가장 친밀한 위로자이자 내면의 지혜의 전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특별한 위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꿈의 지혜와 위로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음 건강 백서 채널에서는 매주 여러분의 마음 건강을 위한 지혜를 나눕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위로가 되는 꿈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 준비와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꿈 기억하기 연습입니다. 꿈의 위로와 지혜를 경험하기 위한 첫 단계는 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꿈을 꾸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매일 꿈을 꿉니다. 다만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브라질의 꿈 연구자 루시디우스는 꿈 기억은 근육과 같아서 사용할수록 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어떤 꿈을 꾸었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단편적인 장면만 기억날 수 있지만 점차 더 많은 내용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침대 옆에 꿈 일기장과 펜을 두고 기억나는 꿈을 바로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꿈의 세부 사항뿐 아니라 꿈에서 느낀 감정도 함께 적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꿈 기억하기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잠들기 전 의도 설정하기입니다. 잠들기 전에 특정한 꿈을 꾸겠다는 의도를 설정하는 것은 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밤에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꿈을 꾸겠습니다. 또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꿈에서 찾겠습니다라고 의도를 세워보세요. 하버드 의대의 수면 연구자 데이런은 잠들기 전의 의도는 꿈의 방향타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의도를 설정할 때는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강요하기보다는 부드럽게 제안하듯 의도를 세우세요. 세 번째 방법은 잠들기 전 마음의 정원 가꾸기입니다. 꿈의 내용은 종종 잠들기 전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잠들기 전에 부정적인 뉴스나 자극적인 콘텐츠를 피하고 대신 평화롭고 영감을 주는 것들로 마음을 채워보세요. 아름다운 신화 이야기 읽기, 감사한 일 떠올리기, 고요한 음악 듣기, 편안한 이미지 상상하기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꿈 속 주제와 상징 이야기입니다. 꿈은 종종 상징적인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꿈에 자주 등장하는 상징과 주제를 이해하면 꿈의 메시지를 더 깊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상징 사전보다 자신만의 개인적 상징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융은 꿈의 상징은 문화적 의미와 개인적 의미를 모두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은 보편적으로 감정이나 무의식을 상징하지만 개인에 따라 편안함이나 두려움 등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꿈 일기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패턴을 찾아보세요. 이 상징이 내게는 어떤 의미일까? 이 꿈 속 상황이 현재 내 삶의 어떤 측면을 반영하고 있을까?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꿈과 대화하기입니다. 의미 있는 꿈을 꾼 후에는 그 꿈과 내적 대화를 나눠보세요. 꿈 속 등장인물이나 상황에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꿈의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게일 디니는 꿈은 대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기장에 꿈속 인물이나 상황과의 대화를 적어보세요. 당신은 내게 무엇을 말하려 하나요? 이 상황이 내 삶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꿈의 지혜를 일상에 통합하기입니다. 꿈에서 얻은 통찰이나 위로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작은 상징적 행동을 통해 꿈의 메시지를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부모님과 화해하는 꿈을 꾸었다면 그 부모님이 소중히 여겼던 가치를 일상에서 실천해 보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방법은 꿈 공유하기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과 꿈을 나누는 것은 새로운 관점과 통찰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꿈 공유 모임이나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도 꿈의 세계를 더 깊이 탐구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인류학자 바바라 테드락은 꿈 공유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치유와 지혜의 전통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꿈을 나누면서 우리는 개인적 경험을 넘어 집단적 지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일상에 차근차근 통합해 보세요.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시도하기보다는 가장 끌리는 한두 가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꿈의 세계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특별히 강렬하고 의미 있는 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나 어려운 시기에 이런 꿈들은 깊은 위로와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이제 이러한 특별한 꿈의 유형과 그 위로를 받아들이는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한 꿈은 방문 꿈입니다. 이는 돌아가신 사랑하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 위로나 메시지를 전하는 꿈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꿈을 통해 깊은 평화와 위안을 경험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이를 심리적 처리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경험자에게는 매우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만남으로 느껴집니다. 아일랜드의 시인 오코너는 방문 꿈은 영혼의 대화이며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음을 알려준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꿈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실제인지 상상인지 너무 분석하려 하기보다는 그 만남이 가져다주는 위로와 평화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특별한 꿈은 통찰 꿈입니다. 이는 삶의 중요한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깊은 통찰을 가져다주는 꿈입니다. 이런 꿈은 종종 강렬한 상징이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꿈에서 깨어난 후에도 선명하게 기억됩니다. 헝가리의 철학자 코바치는 진정한 통찰 꿈은 우리 영혼의 나침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꿈이 찾아왔을 때는 그 메시지를 기록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그 의미를 곱씹어 보세요. 때로는 그 통찰이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별한 꿈은 치유 꿈입니다. 이는 깊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꿈속에서 상징적으로 치유되는 경험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거나 두려웠던 상황을 새롭게 경험하거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꿈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치료사 로버트 보스낙은 꿈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보다 더 용감하게 상처를 마주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치유 꿈을 경험했다면 그 감정적 변화를 일상에서도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꿈에서 느낀 평화나 용기를 현실에서도 기억하고 체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특별한 꿈은 초월 꿈입니다. 이는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경험이나 깊은 합일감, 무한한 평화와 사랑을 느끼는 꿈입니다. 이런 꿈은 종종 영적 체험에 가까우며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도의 요가 스승 무크타난다는 초월 꿈은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일깨운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꿈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고 때때로 그 느낌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이런 초월적 체험은 특히 나이가 들면서 삶의 유한성을 더 의식하게 될 때 깊은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한 꿈은 미래 꿈입니다. 이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새로운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은 그 가능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스웨덴의 작가 라르소는 미래 꿈은 영혼이 그리는 청사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꿈이 주는 영감과 방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작은 단계라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 보세요. 꿈속에서 본 미래의 모습이 현실의 가능성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꿈들을 경험할 때 몇 가지 지혜로운 접근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입니다. 꿈의 경험을 과도하게 분석하거나 합리화하려 하지 말고 그 경험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꿈은 논리보다 더 깊은 차원의 지혜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현상학자 메를로 퐁티는 경험의 진정한 이해는 개념화 이전에 온다고 말했습니다. 꿈의 경험을 언어나 논리로 완전히 설명하려 하기보다는 그 느낌과 통찰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 보세요. 둘째, 삶의 맥락에서 이해하기입니다. 특별한 꿈은 종종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나 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꿈이 현재 당신의 삶의 여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성찰해 보세요. 그리스의 심리학자 파파도플로스는 꿈은 삶의 지도에 표시된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꿈이 당신의 인생 이야기에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겸손하게 배우기입니다. 특별한 꿈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언가 더 크고 깊은 것과 연결되었음을 느낍니다. 이 경험에서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티베트의 불교 스승 소갈 림포체는
꿈은 우리의 작은 자아를 넘어서는 지혜의 선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꿈이 가져다주는 지혜에 열린 학생의 자세로 접근해 보세요. 넷째, 일상의 통합하기입니다. 특별한 꿈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적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느냐에 있습니다. 꿈에서 얻은 통찰과 위로를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로 옮길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캐나다의 작가 몽고메리는 꿈은 현실을 바꾸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꿈에서 경험한 평화, 사랑, 용기,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다섯째, 다른 이들과 지혜롭게 나누기입니다. 특별한 꿈 경험은 매우 개인적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때로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더 깊은 통찰과 위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마오리 부족장 타마티는 꿈은 나눌 때 2배의 빛을 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자신의 경험을 존중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꿈의 세계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외적인 성취보다 내적인 여정과 의미 찾기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꿈은 이 내적 여정의 소중한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시인 페소아는 노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젊은 시절 나는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았다. 이제 나는 꿈을 통해 삶을 이해하기 위해 산다. 이처럼 꿈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지혜와 위로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특별한 위로와 지혜,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경험하고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꿈은 우리의 내면 세계로 가는 문이자 삶의 깊은 의미와 지혜를 발견하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꿈의 세계는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위로와 지혜를 삶에 통합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어둠 속의 빛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불면증과 마주하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특별히 의미 있었던 꿈이 있으시다면 또는 어떤 방법이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밤이 아름다운 꿈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